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봤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고요. 저에 누가 봤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알수 없는 거. 반갑습니다. 용기로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시내 다니고 여기가 바닷가라서 요거 수업 마치시고는 요 위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던 간절곶 아시죠? 위에 가면 간절곶이 여기서 한 3, 4분 정도 가면요. 그래서 간절곶 이렇게 보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헬멜이라는 찻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 너무 좋은데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찻집이 있어요. 꼭 코스를 수업 오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대구서는 그래도 조금 가깝다 생각하는데 내일은 또 강릉에서 강원도에서 오세요. 강원도, 원주, 안동 엄청 먼 곳에서 오시는데 제가 대구가 고향입니다. 예, 27에 신랑 따라 여기 결혼해서 와서 여기서 계속 이제 그 세월을 다 보냈으니까 울산이 제 고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그 된장 만들기는 저는 엄청 고생해가 6년을 걸쳐서 요 된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살누룩인데요. 이 살누룩이 한번 이렇게 한번 씹어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kokkok씹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100여 가지 효소가 이제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고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이제 디아스타제, 아밀라제 이런 효소들이 많아서 지금 환자분들이 우리 된장을 암 환자분들이 우리 된장을 많이 드시는데 이거 드시면 유산균, 음료, 그 야쿠르트 드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야쿠르트는 동물성 유산균이라서 우리 장에까지 도달하기가 중간에서 이제 차단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단일균입니다. 한 가지 가장 강한 균을 이제 여기 배양을 시켜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쌀누르기 한국균이나 시중에 막걸리 만들기 위한 그 균들이 많아요. 일본에 술 만들기 위한 균인데 요거는 일본에서도 한 군데밖에 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 스승이 하는 요 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맛이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된장 수업인데 저는 56세 제가 25년간 하던 일을 접고는 56세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파트 팔고 신랑 퇴직금 중도 애기 아빠가 대구대학교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도 전산 받고는 그 돈 갖고는 신랑 기러기 아빠 만들어 놓고는 저 혼자 떠났어요. 56세 다 말리더라고요. 다 계속 결혼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어서 60을 준비하자 싶어서 이제 52에 다시 제가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한국 이제 발효 음식을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4년 뒤에는 떠나야지 싶어서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선생님은 아마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올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그런데 제가 56세 떠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났어요. 그냥 갔다 왔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신랑하고 아이들한테 밥 해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밥 해줬는 것밖에 잘한 게 없고 그 다음에 25년간 대학에서 일본어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 거는 일본어밖에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말리면서 저보고 막 그때 한참 부동산 붐이 일어나가 아파트 또 분양받고 팔고 분양받고 막 돈을 불풀 때 저는 팔아가지고 떠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가 1600원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 지금도 기억납니다. 딱 6개월 됐는데 대지진이 터진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듯이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사람이 막 이상하고 44층 건물이 팔처럼 휘어져가 저한테 왔다가 갔다 하면서 배멀미 같은 게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후쿠시마 대지진이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돌아갈 집도 없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기 아니면 살판이다 싶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배워왔는데 저는 3년을 걸쳐가지고 배워와서 또 3년을 또 연구를 해가 이렇게 하나의 레시피가 완성이 됐는데 가르치는 건 5분 만에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5분 만에 이 된장이 다 담아진다는 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지금 저희 회사에서 된장이 제품화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품에 대한 레시피를 공개하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우리 걸 지금 몇천 병씩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재 같은 데서. 특허도 나와 있는 거는 소용도 없어요. 대기업에서 300명의 연구원들이 그 특허 그거 하나 분석 못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러면 좋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공개하자. 고추장, 된장, 오늘은 뭔가 다 지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마 그 전날 다리가 좀 아프신 분은 좀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5분 만에 닿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라서 이걸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가 시켰는데 그걸 다시 이제 제가 최초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소된장 냄새 안 나죠. 우리 된장 냄새 나죠. 왜냐하면 자연에서 그 자연의 균들이 여러 균들이 모여가 발효가 되다 보면 효소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 효소가 균들의 배설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여러 균의 효소가 엎쳐지면 냄새가 나요. 근데 한 가지 균을 사용하게 되면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작년 8월 달에 제가 헝가리 가서 우리 된장 된장 김치를 헝가리에서 소개했더니만 헝가리 그 백이계 대사에서 엄청나게 한국 된장 냄새 나고 김치가 젓갈 냄새 때문에 못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굉장히 그 격찬을 받았어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지고 가서 된장을 끓여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냄새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 균이 굉장히 강한 균이에요. 자연의 균 중에서 가장 강한 균을 가지고 발효를 하다 보니까 잡균들이 다 죽어요. 접근을 못하도록. 그러면 잡균이 죽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름에 39도에서 된장을 담아도 소금은 한 조금밖에 안 넣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장 담아 보시면 5kg에 보통 2.5kg가 저염이라 그러면서 소금을 담습니다. 근데 요거는 5kg 그 누룩에 소금이 850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3배 가까이 소금을 낮춰도 한여름에 담아도 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균 자체가 39도, 40도에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된장을 항아리 담아가지고 항아리 살균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 다음에 3월 3진 전에 담아야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시지지가 않고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바짝 말랐는 메주에 뭐가 그 물만 벗고 소금만 벗잖아요. 이것이 발효가 될 때까지는 봄이 넘어가야 되고 여름이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가을에 된장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과 봄을 넘기려면 염도를 높게 하지 않으면 그 된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1년에 겨울만 되면 된장을 많이 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경상도는 뭘 합니까? 꽃가지 핀다 그죠? 그죠? 꽃가지를 걷어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 없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서 그냥 상온에 그냥 두고는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한 달만 되면 맛이 잡혀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텃밭동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달아달아 담으면 얼마든지 텔레비 드라마 프로 보다가도 된장이 담아진다 그러잖아. 그죠? 그만큼 쉽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이 염도를 맞추는데 한 3년이 걸렸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수도 없이 만들고 또 실패하고 했는데 요 염도가 이제 딱 맞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산균 된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쌤들 다 이제 뭐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유산균이라는 것은 단백질만 가지고는 유산균이 생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실청 담을 때 설탕을 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이 있어야 유산균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당을 직접 설탕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쌀누르기에 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콩만 하게 되면 단백질밖에 없잖아요. 지방하고 탄수화물 아주 적소수인데 옛날에 어머님들이 보리쌀 삶을 하고 넣고 콩 삶아 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콩에 보리쌀을 넣어서 된장을 좀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나게 건강한 유산균 된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김치 담을 때 찹쌀풀 왜 넣습니까? 우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찹쌀풀 넣는 게 아니고 찹쌀풀이 젓갈과 같이 발효를 시키면서 유산균 생성을 하라고 찹쌀풀을 넣습니다. 당이 있으니까, 그죠? 그와 똑같은 이치로 이제 했는데 요거는 염도가 3%밖에 안 됩니다. 시험 연구소에서 시험이 왔는데 그 다음에 100g에 발효가 안 됐을 때 그냥 바로 보냈는데 41만 마리의 그 유산균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그 전날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셔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장이 안 좋으실 때 아침에 이 된장차로 한 3개월만 드시면 15년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나을 정도로 그만큼 셉니다. 링거 한 대 맞는 정도의 포도당이 여기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된장은 여기 레시피를 이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레시피를 다른 곳에는 이렇게 내보내지 마시고 배우신 분들만 그냥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막 돌게 되면 제가 좀 곤란하니까 뭐 일단은 본인들만 보고 계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된장 할 때 여기 보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알콩입니다. 알매주 콩 있죠? 그걸 한 번만 싹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내려주시면, 그러면 우리 매주에서는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매주에 그 냄새 나는 것을 이 살누르기 다 잡아줍니다. 다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소금 누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주를 넣으면 된장이 되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고추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추장 담을 때 물엿 넣고 막 조청거리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것만 넣으면 단맛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드시는 그 음식은 여기가 식당이 아니라서 뭐 맛있게 많이는 못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은. 왜냐하면 일체 음식에 설탕을 쓰지 않습니다. 설탕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맛보여 드리는데, 오늘 저기 고등어를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에다가 소금을 발효시킨 소금 누룩으로 고등어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루 전에 발효를 시켜서 오늘 구웠는데, 그렇게 구운 고등어는 식어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오늘 고등어 20몇 마리를 구웠는데 지금 여기 냄새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죠. 식어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만약에 집에서 이 된장에다가 고등어를 식초물에 한번 싹 씻으셔가지고 이 물기를 닦고 이 된장을 많이 발로 두셨다가 그냥 찜기에다가 딱 쪄가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어의 그 잡균을 다 잡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여기에다가 발효를 시켜서 돼지고기를 볶게 되면 삼겹살을 해도 기름이 별로 안 나와요. 지방을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담을 때는 지금 여기에다가 소금 넣고 살누룩 넣고 그 다음에 메주가루 넣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는 나물 무치듯이 조물락조물락 무쳐버리면 한 5분 정도만 조물락거려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자분들은, 우리 남자쌤들은 전부 이렇게 해보면 물이 빨리 없어져요. 우리 여성분들은 물이 빨리 안 없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온도 차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된장 담을 때 아빠들한테 담으라 그러시면 돼요. 왜냐하면 온도를 이 균이 느껴요.
느끼니까 온도가 따뜻하면 물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물은 없어지고 이제 발효만 되는데 이게 왜 염도를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하면 딱 만드는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균이 활동을 합니다. 이거 생균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 생살균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여기서 막걸리 익어가듯이 복작복작 균이 익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된장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된장은 만약 이것을 하셔가지고 된장국을 끓이게 되면 야채를 넣고 두부 넣고 전부 익힌 상태에서 요 된장을 풀어서 불을 꺼주면 효소나 균을 이렇게 남아있는 걸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된장으로 찍어 먹으면 오늘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드셔보시겠지만 생된장으로 찍어 먹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술 드실 때는 오이나 당근이나 양배추 이런 걸 갖다 놓고는 그냥 된장에 찍어 드시면요 술에 그 장에 해로운 것도 이 유산균이 같이 들어가면서 안주로서는 기막힌 안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하고 바깥에서 조미료 있는 설탕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거부룩할 때는 집에 오셔가 이 된장차 한 잔만 딱 끓여 드시면 속이 더부룩한 것도 없어집니다. 설사 변비 있으신 분들도 거의 매일 염도가 났는데 맛은 짭짤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마법의 조미료라 합니다. 염도는 분명히 내가 넣어보는 거는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그러면 요만큼의 소금이 이만큼의 소금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게끔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5분 만에 여러분들은 만드실 수 있는데 5분 만에 만들려고 하고 어머님들이 막 5분 시간을 봅니다. 이 5분 만에 이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물기가 약간 그 누룩에 이렇게 스며들 때 그때 이제 그만두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 반려될 때까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나무 숟가락으로 젓든지 아니면 그 장갑을 끼고 손으로 하시든지 한번 저어 주는 이유가 이 균이 산소를 엄청 좋아하는 균이에요. 산소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냥 방치해 놓고 15일 후에 딱 보니까 위에 하얀 곰팡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곰팡이가 뭐냐 그러면 이 살로르기 흰 곰팡이에요. 흰 곰팡이가 밑에서 답답하니까 산소를 못 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지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하는 게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흰 곰팡이는 싹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뭐냐 그러면 소주예요. 당근주 30도 과일주 담는 소주 있죠. 자, 이 소주는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시면 참 좋아요. 야채 씻기 전에 과일 씻기 전에 이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놓고는 과일을 씻으시면요 껍질채로 그냥 드셔도 돼요. 식중독균은 못 잡아도 거의 살균은 돼요. 그리고 냉장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 주부들 아무도 안 계시죠. 김치 내고 냉장고 탁 가고는 이걸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신장 있죠. 신장에 한 번씩 알코올이기 때문에 물기가 전혀 없어요. 집에 신장에도 한 번씩 뿌려주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 5,000개의 식당의 위생교육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식당 입구에 냄새가 나죠. 그럴 때 이걸 갖다 뿌려 놓으면요 너무 상큼하고 좋대요. 그래서 이것은 11,000원이에요. 또 2리터인가 11,000원인데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 11,000원이에요 하니까 비싸다 이러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7,000, 5,000원씩 드시는데 이거 1년 써요. 집에 있으면. 그죠? 1년 쓸 걸 갖다. 그래서 도마 같은 것도 다 건조시키가 제가 저 나무 그 찜기 같은 것도 그냥 씻어가지고 말르면 저기 곰팡이가 쓸어요.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저런 것도 전부 씻어가지고는 소쿠리 같은 거 있죠. 소주를 뿌려가면서 말리면 아무리 그래도 곰팡이가 안 쓸고 검은 곰팡이가 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자체가 검은 곰팡이에요. 나중에 이제 밑에 공장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천이랑 뭐랑 그런 게 다 까맣게 균이 다 묻어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역사가 있다는 그 발효실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천장까지도 다 새카매요. 그 천이라든지 그 균이 묻은 데서 발효를 해야 발효가 잘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처음 공장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한 하얀 보자기에서 발효하잖아, 그죠? 나무 상자도 깨끗한 거 하는데 한 6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균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에는 50년, 60년 된 발효 그걸 완전히 그 쑥구덩이 같이 몸 전체가 까맣게 돼 있어도 그대로 그냥 발효가 잘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검은 곰팡이나 청 곰팡이가 생기면 조금 깊게 이렇게 파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혀 생길 일이 없어요. 잘하면 물기 없이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 저어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담겠습니다. 이제 식사할 때는 제가 의자를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 물이 지금 일부 모자라는 물을 조금 부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 병을 다 부으세요. 한 병을. 자, 장갑을 끼시고 지금 앞에 있는 한 병의 물을 다 부어주시겠어요? 요거 물, 예, 예. 지금 담겨있는 물에다가 한 병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담겨있는 큰 통에다가, 예.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물이 안 돼 있어요? 물이 없는 쪽은 얼마쯤 정도가 아, 물은요. 그러면 반반 있어면 돼요. 예, 예. 자, 물 따보시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시고요. 선생님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셔서 그런 모자라요. 가끔만 어쩌면 건강에 있습니다. 여기 물 원래 어떤 거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르 못 들어가면 되겠네. 수도가. 인터넷이 빠르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힘을 좀 하시기라. 안 잡거든, 안 잡습니다. 이거 조물조물 해주면 되죠. 예, 예. 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열이 많아갖고 금방 먹겠지. 예, 금방 될지도 몰라요. 예, 예. 많다. 자, 나물 무치듯이 자, 해라. 아유, 잘하시네. 향기가 좋은데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놔두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해가지고. 물이 없네요? 나는 물이 왜 이렇게 많지? 정도가 다 된 것 같다 보이네. 이건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타월에 소주를 뿌리셔가지고 자, 여기에 네, 갓조개를 요렇게 닦아주십니다. 그죠? 자, 요렇게 집어가시고 항상 꺼내고는 그 다음에 요렇게 덮어주시는데요. 그거 된장이 발효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드실 때라도 한 번 이렇게 저어주면 맛있는 된장이 돼요. 부지런한 분들은 된장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3일 만에 한 번씩 해서 15일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드실 때 한 번씩 저어주면 됩니다. 꺼내고. 네, 예. 이거 집에 가서 옮기세요. 아니면 넘칩니다. 큰 통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옮기래. 그러면 이 가루가 돼가 넘쳐요. 그리고 한 번씩 뚜껑을 여니까 괜찮아요. 자, 소금 135g으로 지금 된장을 1.5kg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 1.5kg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35g.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배의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짭짤한 맛이 앞에 더불어지는 이유는 소금은 적지만은 지금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뭡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죠. 그 마요네즈나 케찹 같은 거 이런 거 쭉 보면 아미노산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 아미노산은 뭡니까? 화학적으로 그 감칠맛을 내는 MSG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김치찌개 할 때 다른 걸로 간 안 하고 된장으로 간하면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고기가 없어도 그렇게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저어주시고 맛있게 가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된장으로 이제 김치도 된장이 들어가고 우리 모든 게 된장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미료를 안 넣기 때문에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식사를 한번 하는데 조금만 정리하고 계시면 식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전부 누룩으로 맛을 가낸 거예요. 단맛도 누룩이 발효되면서 내는 단맛이고요. 국을. 네, 아니, 밥은 다시 나중에 하시다 드릴게. 한 테이블 하나씩. 네, 우선 찬물만 한번 같이 들어가실게요. 아, 네. 아니, 조금 가져가세요. 이래가 거기 가서. 갖고. 네, 그래서 주세요. 조금 가져가세요. 네, 맞아요. 그 미리. 자, 여기는 무발기에 나누하게. 예, 단호박, 고구마, 사과, 양파를 해서 발효된 소금누룩을 사용한 겁니다. 버터나 우유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수저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운 그 꽃이 그 고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이게 살누룩인데요. 구독해주세요. 사랑해요.